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션입니다. 국내 인터넷 게임 이어가도록 하죠. 코로나 시대 가장 대표적인 수혜 테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지, 속도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권 위원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마지막에는 가장 하이라이트하고 대가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 오늘 마지막에 네. 가장 사실 뭐 인터넷 뜨거운 맛집이죠.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근데 일단 너무 이게 사실 주가만 보면 뭐 관심도 엄청 많았고 많이 맞아요. 올라서 이제 관심도 많지만 약간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저희 국내 인터넷 뭐 이렇게 볼 때 중요한 이슈 뭐 챙겨봐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이후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세 개만 어떻게 보면 계속 추천하다 네. 보니까 좀 빤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네. 빤하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여기도 틀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 네이버, 카카오, NC였는데요. 네. 그 사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NC가 시가총액 순서가 됐죠.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급변하는 산업인데요. 네, 네. 하지만 뭐 지난 2, 3년 사이에 뭐 회사라든지 산업이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터넷 게임 업종을 계속 보고 계신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네이버, 카카오, NC가 좀 각각각의 조금 말씀하시는 좀 투자 포인트 이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색깔이 조금 많이 틀려지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글로벌 진출이라는 이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이버가 지난 몇 년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실적이라는 성적표가 이제 3분기부터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성적표가 나올 시점이 됐다. 그게 이제 네이버의 이슈인 거고요. 네. 근데 카카오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죠. 뭐 지금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가 네, 네. 뭐 지금 7월에 상장을 또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요. 네. 지금 이제 IPO 전으로서의 카카오의 주가는 과연 또 어떨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카카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어쨌든 3분기 출시 일정이 뭐 확정이 되고 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얼마만큼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새 기업들이 각각의 이제 이슈를 안고 있고 이제 각각의 성적표가 다르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냥 제가 아는 한 네.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을 볼 때는 비슷했고 같은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네요. 회사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투자들의 이목을 훨씬 더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기업들이 뭔가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기존의 인터넷 산업들, 예를 들면 이제 광고, 온라인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부분들은 어제 코로나 전에도 있었던 산업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것이 상당히 이제 침투율을 가속화시켜줬죠.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네. 올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코로나 좀 잠잠해진다는데 왜 그러니까 침투율?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안 쓰시던 분들이 써보니 네. 처음에는 뭐 간단한 뭐 생수나 뭐 햇반 같은 것만 사시다가 요즘은 뭐 화장품도 사시고 옷도 사시고 과감해졌군요. 더 여러 가지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또 하나 이제 큰 정라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박정희 연구원님께서 이제 콘서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자, 코로나 전에는 과연 온라인으로 콘서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말이 안 그거는 되죠. 어차피 오프라인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쵸, 그쵸. 그게 그리고 출퇴근, 재택근무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전에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야 되는 게 네. 당연한 거였지만은 그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라고 출근하라 그러니까 다들 뭐 회사를 간둔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 네. 대학생들도
이제 완벽 100%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부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네.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네. 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이 많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이 되게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 단가입니다.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1분간 머물러 계시면 그때 얼마만큼의 광고 매출이 발생하느냐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렌지 색깔은 광고 매출을 보여드리고 있고, 광고 매출의 단가 개념, 즉 네. 1분당 광고 매출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자, 여기 파란 선은 뭐냐면 증가율입니다. YOY 증가율인데요. 네. 보시면은 자 2020년 1분기, 즉 코로나 전에 보시면 한 10%가 채 안 되죠. 되게 완만하게 그냥 뭐 꾸준히 그렇네요. 뭐 이제 온라인이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2%로 조금 주춤하다가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1%로 높아졌어요. 와. 사실 올해 이게 분기. 네. 사실 기대가 아니라 설마 상상을 못하는 수준까지 되게 크게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광고 최대 성수기라는 2분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근데 광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전자상거래 쪽도 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게 네.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네. 쇼핑몰 거래액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데 돈을 쓰고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네. 음식 배달을 시키는 네. 금액까지 포함해서 네. 보시면은 자, 이게 2019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적으로 YOY 성장률이 19%였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작년 1분기 코로나가 터졌던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YOY 성장률이 15%였습니다. 네. 네. 네, 15%였는데 자, 올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상화가 될 거고 오프라인으로 도가할 기대치가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올해 1, 2, 3, 4월 달의 평균은 네. 지금 2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저희 한 10%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기대를 2배 뛰어넘는 속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도 보면 쿠팡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결국 시장 자체 움직임이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해졌으니까 조금 온라인은 그러니까요. 성장 속도가 줄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이쪽으로 물꼬를 트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고 이제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을 되게 크게 뛰어넘으면서 네.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역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것 같고 오히려 그쪽으로 추세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의 트렌드도 좀 변화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네네. 어차피 이거는 광고라든지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은 네. 이미 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보시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되게 그 시장을 부스팅 시킨 거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크게 그렇죠. 레벨업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던 영역이 다시 온라인화 된 시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순이용자, 카카오 앱을 네.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제 매달 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카카오페이의 매월 순이용자 숫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주 기울기 자체가 거의 뭐 한 70도, 60도 수준으로 아주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디까지 과연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사실 뭐 대출을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고 돈을 빌리는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자, 이제는 카카오뱅크 같은 데 들어가셔서 내 신용 조회받고 돈을 빌리는 게 당연해진 세상이 됐는데 네. 자, 근데 이게 순이용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 산업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게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의 1단계예요.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죠. 그렇죠. 사람이 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락인이 돼서 이 서비스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붙이게 되겠죠. 인터넷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당하죠. 예. 어쩔 수 없죠. P와 Q가 커지는 국면인데, 자, 지금 이 카카오뱅크나 이제 페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자, 이제 아직까지 1단계 성장이라는 거죠. 예. PQ가 늘어나는 국면도 아니고 가입자가 이용자가 증가하는. 늘어나는 국면이니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우위에 쓰게 되면은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붙이고 제품 나이럼을 확대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 기대감이. 근데 그거는
그 크기에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기는 되게 어렵다 보는데요. 그렇네요. 얼마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마 또 공모 시장에서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래프만 보면 사실은 왜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지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이게 그래프 각도가요. 저처럼 올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지 못한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근데 자, 저희 이제 주가니까 아까 개별 회사의 특징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반기 네이버, 카카오 주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갑니까? 어떻게 사실- 무섭게 물어보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그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이제 다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뭐 다 좋다 알고 계시고 투자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이 더 궁금해하세요. 예, 자, 맞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예, 되나? 예. 들어가야 되느냐? 네. 예, 저희들 어차피 매수 의견을 계속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꽤 긴 시계열의 투자 기간을 저희들은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예, 일단은 지금 주가를 조금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보시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인터넷 주식들, 그 유명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보다도 최근 한 2년간은 제일 독보적이네요. 높은, 특히 대단하네요. 카카오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에 보시는 시각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둘 다 합치면 거의 시가총액이 140조죠. 네이버, 네. 카카오만. 네, 네. 그러다가 뭐 엔소프트나 이제 뭐 상장이 되는 뭐 크래프톤이나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를 합치면 이제 시가총액이 인터넷 게임만 200조가 주요 회사들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저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요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꼭 가져가야 되는 그리고 포트에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좀 주요한 기업이 되고 있는 부분도 그렇네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자, 질문하신 거, 자, 올 하반기 어떠냐?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처럼 보여드렸던 인터넷 시장의 침투율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은 다 그것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네. 결국은 그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네이버나 카카오는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네요. 자, 그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해외 진출 스토리, 네네. 즉 그것이 성적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카카오도 보시면은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카카오 계열사가 자회사가 11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4 다 카카오 이름이에요? 다 카카오, 뭐 아우, 카카오, 궁금하다. 카카오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는 건 많지 않은데. 뭐 카카오가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2개 회사가 상장을 하지만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회사가 상장이 예정돼 있지만은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끝날 거냐? 그럼 114개 중에 뭔가 하나 아니면 몇 개가 네네.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겠죠. 그러네요. 결국은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주식이 생각보다는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해외에서의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몇 년간 이제 공들여 왔던 네. 것들이 뭔가 개화할 시기가 돼가고 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이버 예를 들어서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제트홀딩스라는 회사에 네. 이제 네이버가 일대 주주가 3월 달에 됐습니다. 올 네. 3월 달에 네. 올 네. 3월 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 아시아 커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제트홀딩스 라인도 있고요. 거기 이제 야후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의 포털이자 우리 이제 네이버처럼 이제 온라인 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네.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네이버가 라인과 야후 재팬의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한국의 판매자들이 일본의 라인과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물류 시스템이나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해서 일본의 물건을 팔고 있고 아시아로 이제 진출할 거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반대도 되나요? 반대도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당연히 네이버. 이제 앞으로도 되겠죠. 오. 예,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한국 제품이 일본에 가는 부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 뭐 얼마든지 이제 팔리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뭐 아까 위버스는 박정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웹툰하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글로벌 MAU가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매월 들어오죠. 쓰시는 분이 네. 1억 6천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와패드라고 하는 웹소설 기업의 인수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너지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네.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이 월에 한 900억 정도 거래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 900억 정도의 거래액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레벨업되는 구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고요. 아 근데 저기 말씀하신 게 뭐 있어요?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 이게 그러니까 네. 웹소설도 그렇고 웹툰도 네. 그렇고 사실은 이게 이야기죠. 스토리텔링.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웹소설로 어떤 분들은 웹툰으로 맞아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죽이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이때까지 누적 가입자가 이게 그런 MAU는 아니고요. 누적 가입자가 2억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한국의 로블록스를 꿈꾸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위원님이 게임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페토의 이용자들이 그 게임의 아이템을 뭐 산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다 비용을 내시고 게임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제페토는 지금 수익 모델이 뭐였냐면 2억 명의 누적 가입자를 확보했지만은 이때까지는 소위 그 메타버스 가상 세계 공간에서 내 캐릭터를 꾸미는 뭐 옷이라든지 네. 뭐 장신구 같은 것들이 주력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네. 월 한 3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게임은 뭐 만약에 잘 되는 하나만 터져도 하나가 뭐 몇십억, 몇백억도 하잖아요, 한 달에.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제페토의 실적이 또 한 번 크게 올라갈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지금 네이버에 예를 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제톨링스 인수 작업이라든지 웹툰의 이런 인수 작업이라든지 제페토의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는 됐다. 그래서 다 근데 비즈니스는 한국이 아니라 다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항상 뭐랄까요? 취약점이라고 얘기한 게 글로벌이었잖아요. 내수 시장,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5천만 그런 시장에서 그거 해봐야 얼마나 너무 되니까. 작다. 그리고 너무 이런데 막 많이 가져가지 않냐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기대도 크고요. 네. 이제 사실 그 주도 주가도 상당히 이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그래서 반영을 했지만 많이 더 여지가 반영을 있다. 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하반기 때는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NC도 있고 네. 크래프톤도 모여서 게임도 이야기해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게임이 올 상반기는 좀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지금 몇 가지 좀 지연되는 게 많아요. 일단은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사실 조금 이제 만개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반기에는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지고 일단 클라우드 게임 시장 자체가 네. 더 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국의 게임 기업들도 이제는 좀 글로벌 시장, 물론 뭐 과거에도 잘 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좀 더 글로벌 시장 대상, 그리고 여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신작 출시라든지 그런 해외 진출들이 좀 많이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젠 대장주가 있지 아실지 모르지만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국내 매출 비중이 95%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을 전제로 한 게임들을 조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선보이기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리 자기들이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하는 뉴스테이트라는 걸 직접 퍼블리싱하는 걸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인터넷 기업들, 게임 기업들은 올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 됐을 때는 이제 내년도가 실적으로는 좀 만개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청약 많이들 하시려나요? 뭐 이런 얘기 지금 뭐 그건 나누고 저희가 계시는데 저희가 주관사라서 대표 사실 주관사라서 저희가 뭐 하시는 말씀드리면 얘기가 어미가 좀 제한적이긴 하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크래프톤 그 이제 신고서 제출하고 나서 지금 약간 일정이 딜레이된 상황인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적절한 네.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게 좀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뭐 H.O.T 시작해서 네. 지금 뭐 빅히트까지 엔터테인먼트도 엔터. 글로벌 많이 가는 것처럼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덩치는 컸지만 한국의 인터넷 게임 기업들도 뭐 그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해외 진출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크래프톤인 만큼 예, 네. 뭐 기대를 그래요. 좀 해봐야겠다. 거기까지 됐죠. 뭐 기대를 충분한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상고에 진통이 좀 있으면요. 맞아요. 훨씬 더 훌륭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크래프톤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사실 주가가 워낙 내고 갖고 많이 올라서 초반에 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시기에 진입하려 하고 있고 또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는 유지한다. 네, 어쨌든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지표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실적 지표가 되는 여러 가지들 숫자들 그리고 이제 일정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그림이 네. 더 기대되는 아직까지 이제 산업이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역시도 해외 쪽을 보고 있고 또 어제 파노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그죠? 부분도 되게 긍정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메이저 게임이 정말 오래간만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그러니까 글로벌이 넓게 봤을 때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네. 상당히 뭐 긍정적인 뉴스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크래프톤 청약 크래프톤 상장 역시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벤트들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 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전망 나쁘지 않다, 밝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오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권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하반기 투자 컨퍼런스 셋째 날 함께 했습니다. 오늘 국내 인터넷, 국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오까지 함께 했어요. 저 혼자였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도 이광수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중반을 넘어갑니다. 저희 컨퍼런스.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에도 저희 알찬 내용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야말로 핫하죠.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저희 이광수 위원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린에너지 US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UAM까지 흥미진진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